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능력 발전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발전이다 그러면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교육 훈련이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덩어리는 바로 이제 근무 성적 평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텐데, 가볼까요?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교육 훈련과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성적 평정, 그리고 승진 전보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의 교육 훈련은 훈련 대상에 따라 신규 채용자 훈련, 보수 교육에 해당하는 재직자 훈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감독자 훈련과 관리자 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가면 점점 높은 사람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훈련 대상에 따라 나누고, 훈련 장소에 따라서는 직장 내 훈련인 OJT 하고요. 직장 밖 교육원 훈련인 OFJT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직위를 담당하기 전에 받는 기초적인 훈련은 신규 채용자 훈련이죠. 정부 고유의 업무 담당자 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죠? 네,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역량 기반 교육 훈련 방법 중에서 이건 뭘까요? 조직 내 업무 역량을 조기에 배양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 직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가 1대1 방식으로 멘티를 지도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멘토링, 말 그대로 멘토링입니다. 이것도 교육 훈련의 방법의 한 가지가 되고요. 실제로 뭐 사수, 부사수 뭐 이런 개념으로 붙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겠고, 토론의 종류 중에서 청중으로 참여하는 피훈련자들이 질의와 토론 참여를 허용하고 촉구하는 방식은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이 되고요. 여러 평정 요소마다 평정 척도가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각 평정 요소별 척도상에 평가 표시된 점수의 총화로 평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각 요소별로 뭐 이제 그 항목별로 몇 점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방식의 이제 문제점은 헤일로 이펙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한 질문에 이걸 잘했다면 나머지도 다 잘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나, 하나를 잘 못한 걸 가지고 다 못한 걸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서 헤일로 이펙트가 있고, 이것을 이제 방지하려면 어떤 거가 있었죠? 우리 기출문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쭉 평가하지 말고 질문별로 쭉 사람들을 열고 해놓고 각각 평가하면 헤일로 이펙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러나 뭐 여전히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 성적 평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는 성과 계약 등 평가를 하고요.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근무 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절차는 이제 성과에 대한 면담을 한번 해야 됩니다. 면담을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사전에 미팅을 해가지고 어느 만큼의 예측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평정 결과 나왔을 때 막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직 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미리 이제 성과 면담을 통해서 그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금 이제 가다듬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근무 성적 평정을 한 다음에는 그걸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무 성적 평정을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정 신청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저렇게 또 막 저런 걸 활용하면 까탈스러운 사람은 조직이 찢길 가능성이 있지. 야, 쟤는 맨날 저렇게 문제를 삼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렇긴 한데, 절차는 두고 있다. 직무성과 계약제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 연봉제가 적용이 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이 사람들은 이제 고정급적 연봉제를 하고 있는 거죠. 월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고위공무원단이었나? 정무직 아니었나? 잠깐만요. 방금 전에 이 문제였나? 고위공무원단이구나. 네, 정무직으로 착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하고, 고위공무원단이면 직무성과 연봉제입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다르죠. 직무가 이제 실장급에 해당되냐 아니면 국장에 해당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직무급을 달리하고, 왜냐하면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과 연봉을 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이면.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은, 참고로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하는 거죠. 고정급적 연봉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연봉제가 5급까지 사실상 내려와 있어요. 5급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제 연봉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저 기준으로 공부는 해두셔야 돼요. 공부는 해두시는데 5급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가는 강제 배분법을 따릅니다.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20%까지만 채우게 되어 있고,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평정상의 오차 중 요거는요, 이게 이제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연쇄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평가자가 중시하는 요소를 하나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딴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가 받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잘 파악하세요. 자기 상관이 뭘 중시하는 사람인지, 뭐에 예민하게 오는지. 사람마다 예민하게 오는 게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예민하게 오는 게 달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야, 코로나인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나쁜 새끼 아니냐? 막 욕하면서 자기 막 담배꽁초는 함부로 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자기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공동체를 사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아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 이런 게 기준이 막 나눠지는 것처럼 평가할 때도 이 요소는 되게 중요하고 저거는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연쇄 효과의 득을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눈치 없다 그러는 거죠. 눈치를 안 보는 거지. 뭐 그게 더 당당하고 멋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멋있을 수 있지만은 직장에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 한번 해보시고, 사람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오차 중 최초 효과가 있습니다. 첫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데서 일어나는 착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의 정보니까는요, 근접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이제 중요 사건 기록법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종래 상급자유제 일방평가에서 발생하는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대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민의 정부에서 뭘 했냐면 다면평가 같은 걸 도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라인 자꾸 타니까 그 직속 상관 말고 막 옆에 그죠? 뭐 동료, 시민, 그다음에 후임자 다 평가하게끔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한다,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틀린 거고 각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것은 참고용 자료로만 쓰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가서는 이걸 아예 대체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그 이제 현실에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속출되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게끔 했고요. 수직 이동 중 하위 직급 계급에서 상위 직급 계급으로의 수직적 상승 이동을 이제 수직 이동 중에서 이걸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권한과 책임의 증대 없이 보수의 증대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승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제니까 특히 이제 계급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계급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 직급이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직무 등급에서도 이제 자기 직렬에서의 직무 등급, 직급이잖아요. 그 직급. 그러니까 이거는 직위분류에서 말하는 위아래가 직급이고요. 계급제에서는 계급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그게 올라가면 승진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없이 보수의 증대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계급제에서는 이제 호봉 증가가 있죠. 호봉 증가. 예, 그런 것만 놓고 보면 그건 승급이 됩니다. 그리고요, 청년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우수한 제안으로 행정운영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자는 이게 뭐가 되냐면 특별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진, 그죠? 특진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용, 유용 중 수평적 이동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배치 전환 배치, 이런 말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전직, 전보, 전입, 파견, 겸임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겸임 기간은 2년 이내에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OX로 가볼까요? 자, 여기 와보면 교육훈련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가치관과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기하고자 하는 인사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뭐 이것도 뭐 일반론적인 얘기네요. 그죠? 뭐 별도로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교육훈련의 수요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자격에서 직책에 요구되는 능력 자격을 뺀 나머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직책에 요구되는 능력 자격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제외하고 추가돼야 될 것을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삼아야죠. 자, 그리고 순환보직을 통해 종합적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획득할 수 있어요. 관리 능력을 함양하죠. 예. 그래서 전문화로 인한 무능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이게 뭐예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에게 분업화되어 있는 것만 잘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모르는 거, 이런 것이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데 연속적인 배치 전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의 능률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도 동시에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OJT의 방법에 순환보직, OJT죠? 일하면서 하는 거죠. 실무수습, 이거 마찬가지죠. 임시대역, 액션러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액션러닝은 OJT로 하기 어렵죠. 액션러닝은 어떤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을 현장에서 한번 해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하면서 하기는 어렵죠. 액션러닝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 집행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OJT에다 넣기는 어렵고, 저건 OFJT의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강의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훈련에 앞선 준비 및 다른 훈련에서 다룬 자료의 요약 등의 경우에 유용한 경제적인 교육훈련 방법인데, 피훈련자의 이해도와 반응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강사를 확보를 못하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는 이해도나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뭉뚱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는 것이죠. 자, 토론의 종류 중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 한 사람과 피훈련자들이 대표한 사람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피훈련자들이 참관한다 그랬는데, 심포지엄하고는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담이고요. 심포지엄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명의 연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 거가 심포지엄이고, 그죠? 아까 포럼 같은 경우에는 막 질의응답 같은 걸 하고 막 이런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한 사람이 마주 앉아서 질문하면서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이잖아요. 이런 걸 대담이라 그러잖아요. 신년 대담, 뭐 누구에게 듣는다, 이런 거 방송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그 대담이라는 것은 또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성훈련은 상대방에 대한 재반사항을 모르는 10에서 16명 정도 뭐 했는데 한 10여 명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고요. 이질적 소집단 형태로 피훈련 집단을 구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감정을 표시하고 토론하여 문제 해결에 방안을 얻게 한 뒤 훈련 경험을 자기 조직에 적용해보고 효과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자 훈련에서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 때문에 많은 데서 하기가 좀 어렵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예. 9번은 틀린 겁니다. 이게 관리자 훈련에 주로 타겟팅이 되고요. OJT는 훈련의 실제성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근데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원에 가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하는 건데, 이거는 일을 진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시간과 비용은 낭비를 좀 막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게 일을 하는 건지 교육훈련을 받는 건지 그냥 어설프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까다롭거든요. 그죠?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서비스 수준의 눈높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서비스 제공을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OJT 하면서 실수하고 그러는 것이 그냥 넘어가질 일인가, 이런 것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OFJT는 OJT에 비해서 구성원의 습득도와 능력에 따른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OJT에서 1대1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OJT가 더 습득도와 능력에 따른 훈련이 유리해요. OFJT에서도 개별적으로 훈련해 주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OFJT에서는 아까 강의 기법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이제 개인의 차이를 이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OFJT에 대해서 피훈련자는 장기간 훈련에 따른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과 자리 이동 등과 관련해서 불만을 갖는 반면에 관리자는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서 불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OFJT에 대해서는 뭐 양쪽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고, 근무 성적 평정은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인사관리 합리화에 객관하게 기여한다. 원래 근무 성적 평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개선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기능도 수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공개를 안 하고 인사 배치할 때 그냥 자료로만 썼는데 지금 다 공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의 필수적 평정 요소에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이거는 다 들어가는 건데 이 근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근무 태도는 이건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성과 계약제는 MBO와 달리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성과 계약이나 성과 평가가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MBO랑 비교를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BO는 이거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라고 내가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율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거라면 직무성과계약제는 이제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요구하고 당신 이만큼 해줄 수 있냐 해서 그거에 따라서 보수 수준도 결정이 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대적으로 뭐 MBO보다 하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가 복수 평정 방식으로 2인이 한다. 평정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담당을 하는데 확인자는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평정했니? 그러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확인자가 제대로 했나 못했나.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두시고요.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일에 실시한다. 맞죠? 네, 근무성적 평가는 2번 합니다. 2번. 2번을, 정기평가 이제 2번을 하는 것이죠. 그죠?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이회에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 전체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비교 공개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좀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고, 이거 야만적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뭐, 입시 성적 좋게 올리려고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그죠? 성적 결과 등수를 막 공개하고, 못하지 않나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런 식의 공개를 안 하고, 개인에게만 꼬리표 줘가지고, 본인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감추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야 본인 자각은 되지만, 각성은 되지만은, 남한테 이거 네이밍 쉐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기법이에요. 네이밍 쉐이밍. 우리 학원이 하잖아요. 아침 테스트. 아침 테스트 보고 몇 개 틀렸는지 말하게 하잖아. 그게 네이밍 쉐이밍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단한 그런 테스트에서 하는 것은 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데 왜냐면 전날 다 오픈해서 이거 외워오세요 한 거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아니 이런 거를 다 공개해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 뭐 그죠? 여기서 조직 생활하기 힘들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이지 이거 비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성적 평균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자의 관대화 또는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알게 될 텐데 내가 점수를 이렇게 매긴 것을 알면 상처받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랑 관계가 껄끄러워질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 조직이 우리가 직위분류제처럼 한번 딱 굳어지면 여기에서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요 일만 전문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오히려 냉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순환보직 할 거잖아. 순환보직 할 건데 얘한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 뭐 한 1, 2년만 있으면 또 가고 할 텐데 길어야 3년인데 그리고 쟤도 순환보직하고 나도 순환보직하면 서로 엇갈리게 되면 뭐 별 긴 기간 같이 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달라고 악착같이 점수를 막 매겨가지고 감정을 상하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관대와 집중화 경향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됐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는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을 요거를 최소 80%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 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20%까지 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근무성적 평가 점수를 95점까지 올리고, 그렇게 되면 경력 평정점, 지금까지 경력 루트죠. 뭘 했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건 5%까지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가 70, 30이 아니라 80, 20입니다. 그게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평가 전까지 반드시 2회 이상 성과 면담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고충 처리를 거쳐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가지고 소청 심사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재량의 영역이라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성적 잘 안 좋게 나와가지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하고 하더라도 잘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왜냐면은 그게 자기 재량이기 때문에 자기도 끝까지 주장하면 끝이거든요. 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무슨 문제 제기냐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따지기보다는 읍소 전략이 더 나을 수는 있죠. 그죠? 읍소 전략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배분하니까 함부로 못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예민해요. 학생들이. 그건 진짜 공정성에 그것도 해당이 돼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문을 또 내잖아. 지 점수 좀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그래 봐줄게. 그러고 봐주면 소문 냈지가. 아, 나 가서 이렇게 바꿨어. 이러면은 다른 애들이 듣고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안 바꿔줘요, 웬만하면. 근데 되게 주관적이에요, 평가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재량인데 뭐 어떻게. 그래서 그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지금 이제 공무원 평정 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방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소청심사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위법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볼 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일시켜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고충 처리의 대상만 되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평정상의 오류 중 평정이 보통 또는 척도상의 중심점에 절대 다수가 집중되는 것은 집중화경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평정상의 오류 중 다른 평정자들보다 시종 박한 점수를 주거나 항상 후한 점수를 주는 평정자들이 저지르는 오차는 규칙적 오차예요. 규칙적 오차. 불규칙한 거는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고요. 다면 평가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이 돼서 기존의 일반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지 못했고요. 그냥 이게 참고 자료로만 쓰고 있다. 그랬고, 승진 경쟁 시 폐쇄주의는 승진 대상자들의 범위를 동일한 부처 내로 한정하는 반면 개방주의는 승진 대상자의 범위에 다른 부처의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인사적체가 있는데 인사적체를 좀 덜어줄 수가 있어요. 덜어줄 수가 있긴 한데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몰라. 이 부처 오면 우리도 직렬이라는 게 나눠져 있고 다 하니까 업무 전문성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기 와가지고 저 사람 뽑으면은 항상 좀 다른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어느 일정 기간이라도 아무튼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모직위 같은 것도 두고 개방형 직위도 두지만은 이거를 둔다고 해서 열심히 활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선발하게끔 오픈은 해주지. 오픈은 해주고 웬만하면 자기 부처 직원으로 그냥 뽑고 서로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뽑고 근데 또 너무 외부를 안 뽑으면 또 지적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그냥 두루두루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분야들을 뽑지 자기네 전문 영역은 뽑지 못한다. 그건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평정의 원칙으로 최근 경력을 높이 평가하는 근시성의 원칙과 숙련도가 높은 경력을 높이 평가하는 습득성의 원칙, 그리고 이제 학습할 때 그죠? 많이 익혀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력을 높이 평가하는 친근성의 원칙, 그리고 이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밝은 경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전성의 원칙 등이 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라고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완화했다. 이 맞는 얘기인데 이 원래는 승진시험을 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승진시험 없이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장벽을 좀 걷어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시험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5급 시험은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의 조직에서의 향로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유효했던 것은 단기간에 관료 조직을 만들어낼 때는 좀 필요했던 방식일 수 있어요. 유인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옛날에 그 우리 6.25 전쟁하고 그럴 때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장군이 30대 뭐 이러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승진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관료도 빠르게 구성하려면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그죠? 채워 넣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민간 조직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실력을 인증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번 또 경로가 그렇게 굳어지니까 처음에는 관료를 탁 채우려고 선발 방식을 저렇게 했는데 없다 보니까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또 일본식의 방식도 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벽 같은 것들을요 없애는 거예요. 6급 이하가 실무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5급 이상이 된 이제 간부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장벽을 좀 걷어내는 거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꼭 승진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뉘앙스로 출제를 하고 틀렸다 이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동일한 직무 등급, 직렬, 직급 내에서 다른 직위로 수평 이동하는 것은 전직. 그리고 직무 등급은 같은데 직렬이 다른 직급의 다른 직위로 수평 이동하는 것은 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직무 등급과 직렬, 직급인데 여기서 다른 직위로 수평 이동하면 이게 이제 전보 발령이라고 봐야 되고 직무 등급 같은데 직렬이 다르면 그게 전직입니다. 전직은 전직 시험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반대로 기술되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은 보직관리의 원칙으로 전공 분야 훈련,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공 분야 훈련,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보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같은 건 기재하게끔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직전보제도가 징계 수단, 부정부패 방지 수단, 개인적 특혜를 부여하는 수단, 그리고 사임의 강요 수단, 추종 세력의 직결 및 개인 세력의 중식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전직 정보는 사실은 그 사람의 업무 배치와 조직의 효율성, 이거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가기에는 애매해. 징계스럽게 만들어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방지 수단, 이것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돈을 만지거나 물자를 만지는 쪽은요, 이게 이제 전보 발령 같은 게 잦아요. 빨리빨리. 군대에서도 보면은 군수직 그런 데 관련된 쪽은요, 1년 반을 못 넘깁니다. 다른 데로 배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잡고 있으면은 부정부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 뭐 상피제도나 이런 것도 그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자꾸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저 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개인적 특혜를 부여하는 수단. 이건 또 누구는 또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사임을 강요하는 수단. 그만둬. 이렇게까지 눈치 주는데도 그만 안 둘 거야? 하는 걸로 막 자꾸 뺑뺑이 돌릴 수도 있죠. 한 집으로만 자꾸 보내고. 그럴 수도 있고 추종 세력의 직결 및 개인 세력의 증식 수단 이런 걸로도 악용할 수도 있겠죠.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데 보내주고. 그죠? 네. 단답형 퀴즈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훈련 방법 중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없애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행정 혁신을 이루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워크아웃 프로그램.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최고 관리자 또는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고도의 관리, 지도 능력과 정책 결정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훈련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나눠서 보는 거죠.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널리 활용되는 방법인데, 피훈련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강사가 말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강의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의 종류 중 여러 사람의 연사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공동으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게 하는 것은 또 패널 방식입니다. 그죠? 패널로 초청이 돼서 자기 주장하고 막 토론하는 거 자기들끼리. 우리는 이거 보고 있는 거고. 그죠? 또 패널 방식입니다. 앞에서 뭐 대담도 있었고, 뭐 심포지엄도 있었고요. 그죠? 여기에 이제 패널 방식도 이제 추가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들이 있고요. 토론의 종류가 또, 그렇게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훈련 방법 중 사례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포된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례 연구 이런 것도 있고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교육 훈련 방법 중 훈련 참가자들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성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어떤 사례 또는 사건을 피훈련자들이 연기로서 표현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역할 연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대처하게 하면 이게 시뮬레이션 방식이었죠. 모의 실험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분반으로 나눠서 분반별로 각각 주어진 과제를 연구 토의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내는 전원이 모여서 하는 거 분임 토의 방식으로 갑니다. 분임 연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의 함량을 위해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사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JT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의 신장을 위해서 구성원의 경력 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는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이고 2005년에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CDP라고 합니다. CDP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구성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체계적, 객관적,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발전에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무 성적 평정에 집중과 관대하게 경영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강제 배분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정자의 평정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체크를 쭉 해나가는 방식이라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이렇게 하는 거라서 프로브스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정자가 피평정자 근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하는 평정 방법이다. 중요 사건 기록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정상의 오류 중 연쇄효과에 유사한 오차가 평정자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쭉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평가 점수가 그림자처럼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야 이거 잘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잘해 이렇게 자기가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별도의 요소인데 아예 확신범이지 이제 확신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확신범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논리적 오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연쇄효과의 확신범이야 이건. 논리 구조를 자기가 막 설정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방, 종교, 연령 등에서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작동하는 건 상동적 오차라고 하죠.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에 의한 오차라고도 얘기합니다.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이건 시밀러 오류죠. 유사성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고, 정실 등에 의해서 총점을 우선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역산하는 방법이죠. 역산.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쭉 맞춰가는 거예요. 어느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가자가 한다. 그러면은 뭐 다면평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배치 전환의 유형 중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상호 간에 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키면 전입, 전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소속 부서에서 임시로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파견이죠. 파견이 되고 그렇게 했더니 끝이 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단원 우리가 이제 사기양양 부분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